사건의 시작은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집 앞에 붕어빵을 사러 갔다가 비슷한 또래의 남성을 만났어요. 네, 이게 2018년 대전에서였는데요. 50대 여성은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이 남성은 그 아파트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여성이 교회 문제로 남편이랑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붕어빵 주인인 이 남성에게 남편 험담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하고 급기야 이 두 사람은 같이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동업자가 된 건데 그러면서 50대 여성이 대출도 받았고요. 친정 엄마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약 3억 원가량을 이 남성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에 이 치킨집은 손해만 보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 50대 여성은 막대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 매일같이 동업자인 남성한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재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평범한 50대 가정주부가 한순간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자, 돈을 빌려간 동업자 남성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남편 처리합시다. 양 변호사님. 참. 그러니까 동업자가 여성에게 뭐 이거 계획이라고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남편을 둔기로 위협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갚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 남편이 아예 죽고 나면 그거 돈 전부 당신 거 된다, 여성 거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판결문에 따르면 더 무서운 계획도 세웠다는 거예요. 폭행해서 실신시켜서 가두는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망하게 만들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이 있다거나 하면 더 큰 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거기서 충격적인 게 이 50대 여성이 범행을 하자고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하하. 자, 지난해 2월 아무것도 모르던 60대 남편 집에 여느 날과 똑같이 딱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오후 6시에 남편이 본인의 아파트에서 쉬고 있는데 웬 밖에서 뚜뚜뚜뚜 하면서 이 누가 비밀번호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웬 남성이 둔기로 이 남편을 폭행을 가하고요. 심지어는 이 급소 부위를 이제 목을 조르는 그런 행동까지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60대 남편이 좀 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있던 다른 둔기로 갖고 너 나가라! 라고 하고 밀어냈고 조용히 나가면 신고는 안 할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성 침입자가 재빨리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침입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의 그 동업자의 지시를 받은 공범이었다고 합니다. 해결사가 제압을 당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자,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비밀번호를 누가 알려준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안에 그렇게 쉽게 그 침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도와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동업자인 이 남성에게 집 비밀번호를 공유해줬고 사건 당일 자기 아들과 같이 이 여성이 일부러 집을 비웠다는 거죠. 그 뭔가를 하라라고 이제 장을 마련해 준 건데 훗날 그 경찰에서 조사를 갖다가 해보니까 사건 당일 동업자가 오후 1시 30분경에 이 여성에게 오늘 남편 처리할 거니까 4시 30분경 아들 데리고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일 끝나고 나면 빚 다 갚고 그리고 원하는 거 우리 다 사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강한 저항으로 오히려 공범을 갖다가 제압을 했고 별다른 부상 없이 풀려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후 이 50대 아내 그리고 이 동업자 이 공범이 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이 법정에서는 아내의 입장이 전 제일 궁금합니다. 네,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동업자인 남성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남편이 이 흥신소에 의뢰해서 널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해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편을 공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글쎄요. 하지만 재판부는 역시나 허황되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하다고 항소했지만요.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 내렸습니다. 자, 그 동업자 남성. 어떻게 됐습니까? 붕어빵. 네, 남성은 도주했다가 8개월 만에 잡혀서 재판을 받았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1심에 선고를 받았는데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왜 늘어났냐면 강도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범죄가 또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어서 한 8명으로부터 18억 원가량을 편취한 다른 죄가 있었던 거고 이 사건 이전에도 뭐 강도상해라든가 사기 전력이 화려했던 자였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그 30년을 같이 산 부부입니다. 근데 내 남편을 이렇게 처리해 줄때 내가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자리까지 피해주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30년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시간은 그냥 물리적 시간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일단 밖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남성이 붕어빵 장사에게 자기 그 남편 험담을 하다 가까워져 가지고 갑자기 치킨집을 열어서 3억 원의 빚을 진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내 변호인에 그 따르면 자기 뭐 현재도 억울하다, 자기 정신적으로 조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0대 아내 A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발달장애 2급의 아들을 갖다가 키우고 있었고 2014년부터는 뭐 교회에 나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남편을 이런 식으로 살해를 하겠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갖다가 상실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담합니다.